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어디 부동산 뿐이겠습니까? 뭐 금 또는 주식 여러 가지 투자가 있는데 이 투자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요.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법과 제도 이런 부분들이 오면 그거에 상응하는 예측 능력을 가져서 1년짜리 예측과 3년짜리 예측과 10년짜리 예측 그 이상의 어떤 기관들에 대한 예측을 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따라서 가다가 보면 많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예측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산물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원인을 좀 살펴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더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당연히 아주 침체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침체의 원인이 어떻게 왔고 왜 왔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 어디서부터 활기를 찾을까? 활기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포인트, 그 지점, 예측 지점이죠. 그래서 활기를 찾는 그 지점을 예측해서 남들보다 반보만이라도 먼저 내 집 마련하고 또 투자를 한다면 그만큼 투자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그래프가 그렇습니다. 2007년, 8년부터 내려서 2012년, 2013년 바닥 찍고 2014, 15 서울부터 올랐죠. 그리고 수도권 2019년부터 오르고 2022년 왔다가 고점 초에 찍고 바닥을 내렸는데 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것 같지만 벌써 12년 또는 13년부터 약 7년간에 걸쳐서 올랐다면 1년 동안 아주 가파르게 내렸습니다. 항상 부동산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렸다라는 것은 대부분 서서히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오르내린 게 아니고 대못질이 왔구나. 그래서 이 대못질,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은 규제에 의해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17년 8월 3일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규제는 계속 강력하게 왔고 촘촘히 바뀌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내리는 정책보다는 아마도 거래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래 맥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규제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 거래를 끊는다라는 건 뭐죠?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게는 부담을 주고 고율의 부담을 주고 그다음에 없는 사람, 내 집 없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걸 좀 그러니까 좀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서 집이 없는 자는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센 규제가 좀 몇 개 있는데 피부적으로 와닿는 건 취득세 중과세죠. 취득세 중과세가 거래를 끊어버리는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취득세, 무주택자가 1주택을 할 때는 1에서 3%의 취득세를 내는데 집이 하나가 있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를 좀 사주고자 할 때 세대 분리가 안 됐다라면 2주택자가 되죠. 그럴 때는 8%. 예를 들어서 5억, 6억 이하에 대해서 1%가 돼야 되는데 2주택자인 경우에는 8%, 무려 8배의 취득세를 더 내야 되고 2주택자가 3주택자가 될 때는 22%, 12배의 취득세를 내야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자마자 말이 그렇지 12%를 올리려면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12%를 올라야만 본전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 투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동산이 투자적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무주택자들만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무주택자들의 자금력이 아무래도 사회를 시작하는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자금력이 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니까 안 사고, 살 수 있는 사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율의 중과세 때문에 투자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겉으로는 뭐 2분의 1, 2분의 1 동강 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로 동강이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졌던 항상 투자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쳇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부동산 투자한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데 또 주식도 주식 투자한 사람이 주식을 더 많이 투자하듯이 어떤 영역에 자기가 익숙하고 경험치가 많은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이 살 경우에는 종부세, 중과세에 걸려들어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했죠. 그래도 아파트 두 채, 세 채 있으면은 뭐 보통 저 1년에 뭐 종부세 세금만 1억 2천에서 약 2억 정도 내는 경우가 생긴 거죠. 웬만한 사람들의 연봉의 2배 이렇게 되고 또 우리 뭐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 특히 지금 대출에는 담보대출 부동산에 대한 담보 비율로 하는 LTV가 있고 그 다음에 신용을 전제로 자기 소득 대비 대출을 해주고 있는 DTI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총 합산 부채를 하고 있는 DSR. 그래서 그 LTV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LTV가 40% 적용된다고 하면 4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은행에 가서 하다 보니 자기의 소득이 신용은 1등급인데도 소득이 없음으로 인해서 DTI가 나오질 않아서 살 수가 없고 또 DTI가 나온다 하더라도 연봉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에 DTI가 40%이고 DSR로 적용하게 되면 1년에 원리금 균등 상환분이 2천만 원 이러다 보니까 월 뭐 계산해 보니 이 4억은커녕 뭐 2억도 안 나오는 그러다가 어쩌다 자동차 할부라도 하나 있으면 정말 총부채 상환에 걸리기 때문에 또 살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촘촘히 박혀 있는 것 중에서 DSR 규제 요즘 윤석열 정부에서 LTV 다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허용한다고 하지만 DSR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거래가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금리죠. 작년 7, 8월만 해도 0.25%였던 기준금리가 지금 3.25% 옛날로 다시 회귀가 됐죠. 그래서 급격한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가계에서 내가 써야 할 금리의 버젯이 너무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다른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금리를 부담지기 싫어하고 또 고금리였던 분들은 어떻든 팔아서 금리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도 거래 규제에 좀 어렵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세 그동안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부분이 양도세 중과세였는데 한시적으로 1년 동안은 열어줬죠. 그렇지만 당장 풀어준다 하더라도 출구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없었다라면 어느 정도 거래가 됐을 텐데 아무리 팔으라고 또 하더라도 팔 사람은 있는데 받아서 살 매수자가 없는 거죠. 1, 2, 3, 4의 상황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내년 5월 8월에 중과세가 다시 또 부활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1년을 넘겨서 내후년 2024년 5월 8일에 중과세가 다시 부활이 되고 현재는 일반 과세가 된다고 하죠. 어쨌든 1, 2년 안에 안 팔리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막는 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죠. 지금 현재 항상 부동산 규제가 좀 많이 풀릴 거라고 하는데 내년 2월 국회를 통과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정적으로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가 어느 정도 왔는데 지금 이 2022년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만 힘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물가
유가 이런 부분들이 급격히 상승을 했죠. 그리고 또 곡물, 식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발 금리 인상,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으로 해서 미국 금리가 4%, 4.25% 이상 지금 올랐는데 거의 0%였던 게 4%니까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해서 이제 금리를 안정 정책으로 갈 거라고 예정이 되고 있는데 여하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지금 현재 가계 예산 그러니까 매달 들어와서 쓸 돈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약간의 그 어떤 감성적인 부분과 같이 있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면 패닉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든 경기가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경기의 공포, 침체, 패닉 상태까지는 가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각 정부들의 노력이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에서는 어떻게든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이 경기를 좀 더 풀어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거로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 침체를 이대로 두고 패닉 현상까지 가게 된다면 과연 누가 힘들 거냐? 돈이 있는 사람이 힘들 거냐 없는 사람이 힘들 거냐 봤을 때는 결국은 없는 사람이 더 힘들죠. 2009년, 10년, 11년 이때 하우스푸어 역전세난이 지금처럼 났던 시기에 결국 중산층이 서민화되고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극단적 조치로 2014년 1월 1일자로 모든 부분 소위 모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전반에 있던 모든 규제들을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어줌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부동산이라는 부양책, 부동산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의 침체된 분위기를 경기 부양을 안 하겠다. 부동산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라는 시장 자체가 엄청난 큰 바퀴 하나, 적어도 자동차는 4바퀴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도 한 바퀴의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활성화를 빼고는 차를 그냥 3바퀴로 차를 달리는 거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침체된 경기를 살리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지난주 막 방송하고 있는데 발표됐다 하죠. 지난주 수요일 21일 날 발표된 부분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8%와 12%는 일단은 없애고 중과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맥스 최대 6% 이하로 하겠다. 그리고 이 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정해서 13%로 정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취득세 못지않게 좀 거래에 지금 현재 영향을 많이 주고 있던 주택 임대 사업자 그동안 빠졌던 종부세 배제 그러니까 종부세 완전 감면이죠. 그런 부분들까지 다시 살리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규제 이전의 상태로 임대사업자도 간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거래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부분은 지방세죠. 그래서 이 지방세가 어느 정도 거쳐져야 지방행정도 돌아가는 거죠. 지금 현재 아무리 취득세를 높여가지고 세수를 높인다 하더라도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게 취득세이기 때문에 거래가 없다라면 취득하지 않는다면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겠죠. 지자체 서울 같은 경우에 25개구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지자체의 예산 비율이 3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말이 30%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 취득세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지자체 경영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해서 취득세로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거래도 좀 살리고 침체된 경기에도 좀 밑거름이 되게끔 해서 부양도 해야 되고 또 지방 행정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종부세 이건 이미 확정 국회를 이번 통과를 했죠. 종부세 중과세 부분 이 주택자도 이제는
무조건 종부세 중과를 하지 않고 합산했을 때 과세의 대상 금액이 12억을 초과한 경우에만 종부세 중과를 하겠다는 거죠. 그동안 중과세가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힘들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택을 A, B, C 뭐 여러 주택을 해서 3주택이자 할지라도 주택 공시 가격이 합산했을 때 9억을 빼고 개별 공제가 9억이잖아요. 그래서 9억을 빼고 나면 3억이면 3억 이하는 12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가 나오지 않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2억짜리를 3개를 갖고 있으면 36억이 되겠죠. 36억이면서 9억을 빼면은 약 29억이 27억이 되죠. 27억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걸 한 60% 내년에는 80% 다시 또 올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60%입니다. 그러면 6, 7에 42, 6, 2, 12 그러면 14억 한 2천 정도가 되면 12억 초과분 2억 2천에 대해서만 중과를 하기 때문에 종부세가 생각보다 낮아져서 다주택자도 취득세만 낮아진다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 자녀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종부세 중과세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택 공시가격이 높게 반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종부세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여러 채 사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똘똘한 한 채는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거주를 하고 나머지 재개발이나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해서 자녀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구조의 투자가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마포, 용산, 성동구, 강남은 너무 많이 비싼 거고 그런 주요 지역의 재개발 지역들이 앞으로 가격이 좀 내년에는 상당히 인기를 끌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풀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DSR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나오죠.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는 조건부로 파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다주택자도 이제는 30%의 LTV 주택 담보 비율 30%를 준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DSR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구조인데 다만 지금 현재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서 9억까지는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뭐 5억까지는 대출이 소득이 없더라도 LTV만 보고라도 대출을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만 좀 이루어져도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조정받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럴 때는 역시 현금을 가진 부자들이 줍줍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이나 또는 투자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소득 기반으로 했을 때 가야만 하는 그 내 소득에서 이자 내야 되죠. 이 고금리가 현재는 문제가 되는데 과거 기준금리 지금 한 50대 40대 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과거 고금리에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죠. 뭐 2006년 뭐 7년 8년 다 이때는 이자가 보통 6%에서 8%였죠. 저축은행에서는 9에서 12%를 사용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자가 높아도 대출 서로 받으려고 했었고 투자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제로 베이스로 내려가다 보니까 금리의 부담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금리 부분은 저는 이제 그래요. 아무리 우리 나라가 잘 산다 하더라도 제로 금리 시대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적어도 건전한 인플레이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2에서 3%의 그 기준 금리를 갖고 가는 게 더 건전한 사회 또 경제 활동을 더 촉진시키는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조건
뭐 소득주도 한다고 해서 금리 막 낮춰가지고 재정 완화해서 소위 그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금리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양도세 중과세 일단 그것도 결정은 됐죠. 내년 2023년 5월 8일에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폐지 이 부분이 2024년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5월 8일까지 팔면 그냥 일반 과세다. 일반 과세하고 중과세 차이점은 아시죠? 그냥 중과세는 무조건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2주택자 70%, 3주택자 80%, 10억 벌면 8억 그냥 양도세 내라 그런 거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아라. 그런데 일반 과세가 되면 3년 이상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2%씩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두고 일반 과세 누진 적용됨으로써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 구간을 두고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초 내년 2월이 되면은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통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양도세 유예했던 것처럼 대통령 시행령으로라도 일단 한시적으로 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살아야 국민들도 행복해지고 또 정부가 나라가 살 수 있는 경기가 좀 잘 돌아가야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뭐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이렇게까지 부동산 규제가 강력한 시대는 이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점점 나아질 거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고 그동안 6, 7년 동안에 걸쳐서 오른 부분을 하루아침에 대못 박아가지고 30% 가격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많이 더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동산은 기왕이면 떨어지는 것보다 안정화 조정받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많이 비싼 데는 한 30%또 뭐 좀 덜 내린 데는 15% 정도 내렸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조정과 안정으로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